뭐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뭐 하는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잉여의 삶을 지향하는 인기 절정의 백수 치호.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쉴 틈 없이 준비하는 생활력 강한 재수생 동우. 대기업 입사가 목표인 최강 스펙의 엄친아이지만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새내기 대학생 경재.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함께한 20살 동갑내기 세 친구의 자체 발광 코미디 스물입니다. 영화 스물의 이병헌 감독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스물 연출한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목소리도 멋있으시네요. 이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제작 발표회 당시 본인이 직접 인정을 하셨습니다. 배우들보다 내가 더 잘생겼다라고. 일단 나이 대비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어느 정도는 좀 실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야, 소민이 가슴 만지고 쨌냐? 아니, 그냥 만지고 서 있었어. 그만해! 야, 너희들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것도 여자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야지, 합리적으로. 가위바위보! 저는 이 영화의 장점이 쿨함을 어떤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어떤 그런 거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을 할 때도 뭔가 심각하거나 삶이 고달프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지듯이 내가 헤어지면 둘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사겨? 그런 대사들이 주는 맛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병헌 감독님한테 되게 부러웠던 게 그 대사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본인만의 특출난 훈련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찰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 건가요? 좀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재미가. 타고난. 근데 아이고, 되게 맞는 얘기인데. 첫째라고 말한 게 죄인가요? 되게 소름이 확 끼치네요, 근데 사실. 네. 너 7번 일수정 가슴 만졌다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우린 이제 헤어지지만 난 이제 같은 반 하구의 입장에 서서 널 항상 응원할 거야. 파이팅. 감독이 치호인 것 같아요. 이병헌 감독이 되게 뻔뻔스러우면서도 유연한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뭐 외모 말고 뭐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럼 클럽에서 이렇게 또. 클럽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번에 헌팅 촬영하면서 처음 가봤어요. 정말로요? 네. 알겠습니다. 나이트? 수면의 클럽이 아니었군요. 우리 헤어지자. 왜 또 성가시게. 아니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청춘의 선택과 갈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또 변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야, 나 뭐 할까? 너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야? PC방 갈 건데 이지랑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일생일대의 선택이구만. 저는 제일 인상적인 대사가 이준호 군이 얘기하는 만화는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세상에 뭐 김연아 박태환 같은 애들만 있냐? 그렇게 데려다가 포기한 애들은 다 욕처먹어야 되는 거야? 왜? 만화는 좀 찡해지려고 했어요. 정말 만화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못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안 난다. 근데 거기서 굳이 막 이상한 피아노 음악 나오면서 감동의 모멘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참신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 스크롤 올라갈 때 보니까 최규석 작가의 네, 맞아요. 울기엔 좀 애매한에서 나온 최규석 장면이었다고요? 작가님의 울기엔 좀 애매한이라는 그 제목에 있는 그 정서 자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라를 뺏긴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지금 힘들긴 힘든데 좀 울기엔 좀 애매하지 않니? 이 정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심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딱 멈추잖아요. 평소에 어떤 심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심파의 정의는 뭔가요? 심파의 정의요? 제가 정의까지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긴 아니 한데. 왠지 느낌이 정의를 물어봐야 될 감독이라기보다는 심파로 이행시를 시켜야 되는 감독님. 그래요? 신나게. 귀여워. 어떡해. 아니, 나. 저는 캐스팅에서 궁금했던 것이 김훈 씨가 보통 이렇게 남성적이고 야성미가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어떤 모습을 보고 캐스팅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 오히려 반대 지점을 봤어요. 이렇게 상속자들 같은 거에 나와서도 이렇게 작업 거는 멘트들 보면 많이 먹어, 전학생. 그 말투가 너무 장난기 있고 되게 귀엽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만 딱 지우면 그냥 치유가 되겠다. 꺼져. 왜? 용돈 줘.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자기네들 욕 좀 채우려고 내가 나온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떼쓰는 아, 네.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동선이 애드립이에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떼쓰는 것까지가 저희가 짜놓은 동선이었는데 날뛰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무협 영화를. 거실을 이만큼 크게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못 잡을 것 같은데 카메라가. 근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놓치 잡고 잘 잡아주셔가지고 그 동선은 다 애드립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정말 공을 들인 거죠. 뒤에 이 중국집 식당에서 엄청난 슬랩스틱으로 이어지는 시간도 엄청 길었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도 사실 되게 찍기가 힘든 장면일 것 같은데.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 or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but I guess that's just... 사실은 저한테 그거는 감정신이었거든요. 소소반점이라는 공간 자체를 약간 상징적인 공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살 성인이 되기 전에 뭐 1년간 머무는 곳 이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사실 1년을 겪어보니 저 밖으로 나가기가 이제 싫어진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다 돼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막 그 감정들을 떠올리니까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생각했을 때 저는 4분이 오히려 짧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런 의도였다고 생각한다면은 좀 관객들이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웃겼죠. 그런 느낌이 인터뷰하면서 열심히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그 씬의 의미에 대해서. 아니, 저는 그 장면이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곡 자체가 80년대 곡이잖아요. 왜 20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4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을 좀 자극하는 어떤 거기에 기대는 연출을 하게 되었을까. 10대, 20대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 나이나 저 이상의 어떤 40대, 50대 관객층들한테 좀 추억으로 좀 재미를 느끼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영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죠. 영화 스물의 별점과 한 줄 평을 내려봐야 되는데요. 먼저 김종철 기자님부터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영화 20 저의 별점은 3개 반입니다. 생각보다 낮네요. 저는 후하는 느낌이었어요. 김종철 그래요? 편집장님 평소에 그 한국 영화에 대해서 마구 난도질을 하시는 어떤 느낌에 비해서는 영리한 상업 영화 차기작이 기대된다. 두 번째 영화에서 벌써 초대박이라니 부럽다. 가장 솔직한 평가네요. 네.